비가 오던 밤이었습니다. 그 저택의 창문은 전부 다 닫혀 있었는데도 나는 분명히 누군가가 안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오래된 집 특유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바닷바람을 오래 맞은 집들은 밤이 되면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를 냅니다. 벽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천장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기도 하죠. 특히 오래된 부잣집은 더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많을수록 집은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 부산 영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은아. 당시 39이었고 남편과는 이혼한 지 오래였습니다. 생활비가 급했고 중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 저택 일자리는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청소만 잘하면 돼요. 말수 적은 집이고 월급 밀리는 일은 없어요. 소개해준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이상한 말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근데 오래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나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일이 힘들어요? 그 사람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다들 그냥 그만두더라고. 그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세상엔 별난 집이 많으니까요. 저택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바다가 보였고 안개가 자주 끼는 동네였습니다. 초인종은 고장나 있었고 검은 철문은 반쯤 녹슬어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이 잔뜩 엉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전부 창문 쪽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처럼 처음 집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다였습니다. 그런데도 내부는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마루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오래된 샹들리에엔 물기 하나 없이 광이 났습니다. 누군가 매일 관리하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집주인인 노부인과 그의 아들. 노부인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고 식사도 방으로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아들은 4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처음 인사했을 때도 그는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2층 끝방은 청소하지 마세요.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예? 항상 잠겨 있을 겁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상한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딸 학원비, 밀린 전기세, 병원비,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를 돕고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내가 내는 발소리가 실내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특히 복도가 그랬습니다. 2층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거의 없어서 낮에도 빛이 희미했고 걸을 때마다 오래된 마루가 천천히 삐걱거렸습니다. 그 끝에 문제의 방이 있었습니다. 항상 잠겨있는 방.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금지당하면 더 의식하게 됩니다. 특히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오래된 나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냄새. 비 오는 날 미용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기를 돌리다가 문 아래 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문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한참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안에 누가 있나? 하지만 그 방은 늘 잠겨 있었고 아들도 노부인도 절대 그 방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휴지로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방금 물에 젖은 것처럼. 나는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다시 쿵!
이번엔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벽을 치는 것 같은 소리. 나는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서재에 있었고 노부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분명 2층 끝방 쪽이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복도 끝은 불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방문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었습니다. 툭, 툭, 문 안쪽에서 나는 소리. 손톱으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안에 있는 건가?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픈 가족을 숨겨둔 건 아닐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다음 순간 안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길고 젖은 숨소리. 마치 바로 문 반대편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검은색 물.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니 물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뭉치가 문 아래에서 스르르 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며 뒤돌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그 남자는 내가 놀란 걸 보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안에서 소리가. 그는 문 쪽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근데 방 안에 누가? 아무도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 옆을 지나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문 아래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익숙하다는 듯이.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젖은 바다 냄새, 썩은 해초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피 냄새 같은 것. 남자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누가 숨 쉬고 있었는데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2층 올라오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저택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새벽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아무도 없는데 흔들리는 방문 손잡이, 벽 안쪽에서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 아주 천천히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은하씨. 처음 들었을 땐 노부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훨씬 젊었습니다. 젖어 있었고 목이 잠긴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2층 끝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저택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없는 소리도 듣게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니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습한 부산 바닷바람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집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내 감각이 더 또렷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밤이 가까워질수록 그랬습니다. 해가 지면 저택 전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 끝이 점점 어두워지고 벽지는 축축해 보였고 계단 아래에 생긴 그림자는 사람 모양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온도였습니다. 밖은 분명 초여름이라 후덥지근했는데 2층 복도만 올라가면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점점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 방 안에 누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늘 무표정했고 노부인은 거의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방문 틈으로 약 냄새만 새어나왔습니다. 밥을 가져다 드릴 때도 대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 앞에 두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2층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피할수록 더 신경이 쓰인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소리.
그 방에서는 꼭 사람이 참고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후. 젖은 천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 같은 소리. 한밤중에도 그 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샤워를 하다가도 문 밖에서 누가 서 있는 느낌이 들었고 잠들려 하면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엄마 괜찮아? 하고 물을 정도로 내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아주 심하게 오던 날.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웠고 바람 때문에 창문이 계속 덜컹거렸습니다. 저택은 바닷가 절벽 가까이에 있어서 비 오는 날이면 집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외출 중이었고 노부인은 약을 드신 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마음이 편해야 했는데 이상하게 더 불안했습니다. 주방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르.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또 드르르. 무거운 가구를 바닥에서 끄는 듯한 소리. 2층 끝방 쪽이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드르르, 툭, 드르르. 마치 누군가 방 안을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계단 아래까지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복도 끝 방문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끼익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항상 잠겨있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어둠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무서우면 도망보다 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어집니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심해졌습니다. 썩은 물 냄새, 오래된 우물속 같은 냄새,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 냄새. 문틈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미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튼이 전부 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보였습니다. 검은 바닥 위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아니, 물이 아니라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방 안 바닥 전체가 검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닥에 퍼져 있었고 군데군데 젖어 번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스르륵. 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긴 머리카락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 다음 희미한 얼굴, 창백한 여자였습니다. 아주 젊어 보였습니다. 눈 밑은 새까맣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파랬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있던 시체처럼 피부가 희게 불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정확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비명도 못 질렀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입을 아주 천천히 벌렸습니다. 춥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웅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래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나는 거의 울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젖은 우산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봤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방 안에 여자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툭, 툭.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대 다시 열어보지 마세요. 나는 거의 울먹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사람 같기도 했고 오래 지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슬픈데 체념한 사람 같은 웃음. 경찰도 왔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는 한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방엔 원래 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주 크게 천장이 흔들릴 정도로. 나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나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익숙하다는 듯 눈만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안 좋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2층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칸! 맨발로 뛰는 소리. 복도를 미친 듯이 오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집 2층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발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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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이 젖은 마루를 세게 내려치는 소리. 처음에는 2층 끝에서 시작되더니 점점 계단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미친 듯이 왕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집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통을 참는 사람처럼 미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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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삐걱 2층 복도 어딘가에서 천천히 나무가 울었습니다. 누군가 계단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사람은 정말 이상한 상황에 놓이면 눈보다 먼저 피부가 반응합니다. 등 뒤가 싸해지고 목덜미 털이 곤두서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예? 눈 마주치지만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그는 억지로 침착한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여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집안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선 비가 창문을 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본 건 그는 천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잠 못 잔 사람 같은 눈, 그 눈빛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헛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아주 가까웠습니다. 탁! 천장 바로 위였습니다. 나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가 내 바로 위에서 들렸다는 걸. 2층 끝방은 정확히 거실 위였습니다. 누군가 바닥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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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 소리. 나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3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항상 빈 방이었습니다. 예? 머리카락도 없고 물도 없고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나는 봤습니다. 그 여자를. 젖은 얼굴도 머리카락도. 그런데 그게 없었다고? 나는 갑자기 내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위층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들도 들었는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키득! 키득! 낮고 젖은 웃음소리. 마치 목 안에 물이 찬 사람처럼 끈적거리는 웃음. 그 소리는 천천히 계단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삐걱, 한 계단, 삐걱, 또 한 계단.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지 마세요. 뭐요? 절대로 고개 들지 마세요. 그 순간 툭 무언가 계단 중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때문에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보였습니다. 시야 아래쪽으로 젖은 머리카락 끝이. 계단 난간 사이로 축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툭, 그리고 냄새. 썩은 바닷물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나는 숨을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상태로 몇 초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직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툭, 툭, 툭. 그러다 갑자기 내 바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씨.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귓가 바로 옆, 차가운 숨결까지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터졌습니다. 동시에 무언가가 내 어깨를 스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감촉. 나는 거의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쾅! 현관문이 바람에 세게 열렸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집안이 환해졌고 나는 계단 위를 봐버렸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얼굴, 축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 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건 눈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검은 구멍처럼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단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가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왜 이제 왔어? 순간 집안 불이 전부 꺼졌습니다. 암흑.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누군가 젖은 발로 걸어오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눈도 뜨지 못한 채 바닥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에 부딪히고 의자를 넘어뜨리며 손님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복도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아주 천천히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문을 긁는 소리, 사각, 사각. 손톱이 아니라 젖은 머리카락이 문을 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추워. 그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가 가까웠습니다. 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헉, 철헉. 잠겨 있는데도 누군가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빗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달랐습니다. 썩은 바다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 냄새. 검붉은 물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장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쿵. 누군가 바로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아주 조금씩 울렸습니다. 긁는 소리,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여자 웃음소리. 키득, 키득. 그 소리가 점점 내 머리 바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그 목소리는 천장 바로 위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침대 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목 안이 바짝 말랐고 손끝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장은 오래된 목재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습기를 먹어 어두워지는 나무 천장. 그 위를 누군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끼금, 천천히 배를 끌듯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물 떨어지는 소리. 툭, 툭. 천장 틈 사이로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쿵, 무언가가 바로 내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천장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무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드득.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천장을 누르는 것처럼 나는 울음을 참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올, 또 한 올. 젖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매달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툭, 툭, 그리고 냄새. 바다 밑바닥 같은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썩은 해초와 젖은 흙 냄새.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씨,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여기요. 문 열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시에 복도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무거운 가구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 웃음소리. 키득, 키득, 키득.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천장 위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적. 너무 갑작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천장도 멀쩡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물이 떨어졌는데 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잠깐 정신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바로 그때 침대 아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철벅. 나는 굳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침대 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끝이 천천히 바닥 위로 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움직였습니다. 스르륵. 침대 밑에서 누군가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반대편으로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물도, 사람도 깨끗했습니다. 나는 멍한 얼굴로 침대 아래만 바라봤습니다. 분명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아들은 내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박복도는 다시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아까 들리던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군요. 나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대체 저게 뭐냐고요?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꼭 누가 창문 밖에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여동생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23이었고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애가 어느 날 바다에서 발견됐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죽은 채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2층 끝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체 상태가 이상했어요.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순간 방 안이 하얗게 밝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 보였습니다. 익사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말하기 싫은 기억을 억지로 꺼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몸 안에 바닷물이 거의 없었어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익사인데 물이 없었다고? 그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온몸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입 안에서도 나오고 목 안에서도 나오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집안에서 물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우리는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사각. 누군가 젖은 발로 복도를 끄는 소리.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됐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문 아래 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긴 머리카락.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적, 잠시 후, 툭! 문 아래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검붉은 물. 나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주 낮은 여자 목소리. 오빠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열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그는 한동안 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왜 돌아왔어?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 그 순간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헉, 철헉. 잠겨 있는데도 계속. 아들은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잡이가 안쪽으로 천천히 밀렸습니다. 마치 밖에서 엄청난 힘으로 당기는 것처럼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린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눈 하나가 보였습니다. 새까만 눈, 동공이 없는 눈. 그 눈이 정확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문이 미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집 전체가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여자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키아악! 사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찢어진 동물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문 밖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뒤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에 여자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 바로 바깥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는 표현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는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긴 2층이었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창틀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백하게 부른 피부, 검게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까맣게 꺼진 눈. 그 눈이 정확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유리창에 입술이 눌리며 기괴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사람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찢어지듯 벌어졌습니다. 키득, 유리창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툭! 그 여자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톱 끝이 검붉었습니다. 마치 오래 물에 불어 살이 벗겨진 사람 손 같았습니다.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왜 저렇게 선명하지?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여자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세게 때렸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쿵!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가 창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쿵! 또 한 번. 유리창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창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로 가세요. 그는 커튼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커튼이 닫혔는데도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젖은 여자 형체가 커튼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처럼. 나는 숨을 참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안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너무 갑작스러워서 둘 다 움찔했습니다. 전화벨은 1층 거실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유선 전화 소리, 띠리링, 띠리링.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한 줄 알았습니다. 몇 초 뒤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나는 굳었습니다. 분명 방 안이었습니다. 내 바로 가까운 곳.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화장대,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숨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후, 후, 나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숨소리가 옷장 안에서 들리고 있다는 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옷장은 오래된 나무장이었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검은 틈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후, 후. 나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옷장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스르륵, 마치 물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손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관절이 꺾인 방향도 이상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나는 결국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아래층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씨. 나는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방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 나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에는 젖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붉은 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귓가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지마는 거의 정신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이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본 그는 바로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봤습니까? 나는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전화기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띠링.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화선이 뽑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자마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선이 없는데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잠깐 굳었습니다. 벨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그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전화기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마치 바닷속에 전화기를 넣은 것 같은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여자 목소리. 오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날 혼자 두고 갔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목 안에 물이 찬 사람처럼 끓는 울음.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러다 갑자기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 이번엔 데려갈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시에 집안 불이 전부 꺼졌습니다. 암흑, 나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발소리,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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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사람 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발로 뛰어오는 짐승 같은 소리. 나는 공포에 질려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계단을 쓸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철벅, 철벅, 젖은 소리. 형체는 계단 중간쯤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 계단 위가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여자는 인간처럼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미처럼 팔다리를 꺾은 채 계단에 붙어 있었습니다. 목은 뒤로 돌아가 있었고 까만 눈구멍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로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뛰세요! 우리는 현관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미친 듯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다다다닥. 손발이 마루를 긁는 소리. 너무 빨랐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바로 가까이 들렸습니다. 키득.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그 얼굴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썩은 피부가 드러난 얼굴. 입안이 새까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카락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썩은 물 냄새가 숨통을 막았습니다. 입안에서 젖은 머리카락이 꾸물거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사람 머리카락인데도 살아있는 벌레처럼 움직였습니다. 키득,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목 안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내 몸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눈 감아요. 동시에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집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나는 거의 끌려나오다시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산비탈 위의 빗길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람은 미친 듯 불었고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집안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쳐야 해요. 경찰 부르자고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은 채 저택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야 나온 거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천천히 나를 돌아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는 절대 방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방금 계단에서 본 건 처음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오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표정. 우리는 한동안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택은 어둠 속에서 검은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2층 끝방 창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긴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 여자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네. 예? 지연이가 아니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창문을 노려본 채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달라.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나는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본 게 전부 지연이 아니었다고? 그럼 저건 대체 뭐였다는 걸까? 그 순간 2층 창문 안의 형체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방금 계단에서 본 여자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더 늙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진 듯 갈라져 있었고 입가가 귀 밑까지 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눈이 없었습니다. 눈 자리 전체가 검은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 안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은 그 얼굴을 본 순간 입술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친 사람처럼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요? 그는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있어요. 순간 정신이 얼어붙었습니다. 노부인. 그러고 보니 오늘 이후로 노부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까지 방 안에 있던 건? 그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집안은 새까맸습니다. 전기도 나간 상태였습니다. 썩은 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나는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집 안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도 나는 그를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 전체가 축축했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집 안까지 들어온 것처럼 철벅, 걸을 때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냄새, 너무 심했습니다. 썩은 생선과 진흙, 오래된 하수구 냄새가 섞인 것 같은 악취. 나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우리는 동시에 멈췄습니다. 쿵. 무거운 걸 질질 끄는 소리. 2층 끝방 쪽이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뒤따라갔습니다. 계단 난간은 축축했습니다. 손에 끈적한 물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미지근했습니다. 마치 방금 누군가 몸을 담갔던 물처럼. 2층 복도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멀리 끝방 문만 희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나는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새까맸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보였습니다. 물이 흥건했습니다. 아니, 물이 아니라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방 바닥 전체가 젖은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무언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노부인이었습니다. 하얀 잠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반쯤 파묻힌 채.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노부인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들도 멈췄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노부인의 목이 뒤로 꺾였습니다. 우드득. 사람이 낼 수 없는 각도로,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새까만 입안에서 젖은 머리카락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키드득, 키드득.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방 안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순간 방 전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벽이 전부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전부 같은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의 여자. 그런데 사진 속 얼굴은 모두 달랐습니다.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심지어 나와 닮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 속 여자들, 전부 다른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분위기가 같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까맣게 죽은 눈빛,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내 얼굴과 닮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보다 더 젊은 내 얼굴 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축축하게 젖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없던 사진들인데 순간 소름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철벅, 방 안 어딘가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부인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머리카락 속에 누워있던 노부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바닥엔 검은 물자국만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간 흔적처럼. 철벅,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바로 뒤쪽.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머리카락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르륵,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숨었네. 그 말이 끝나자 키득, 옷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키득, 키드득, 목 안에 물이 찬 여자 웃음소리. 아들은 천천히 옷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열어 젖혔습니다. 쾅!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옷장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래를 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옷장 바닥 안쪽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좁은 문, 바닥 밑으로 이어지는 문 같았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검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 썩은 바다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열려 있었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 방공호입니다.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쟁 때 만든 지하 공간이 있어요. 원래는 막혀 있었는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아래에 무언가 있다는 걸. 그가 숨겨온 무언가가 바로 그때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쿨럭. 사람이 물을 토하는 소리.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쿨럭, 쿨럭. 여자 숨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있구나. 그는 바닥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끼익, 축축한 냄새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안쪽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벽은 젖어 있었고 어딘가에서 계속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툭. 마치 깊은 우물안 같았습니다. 아들은 방 한쪽에서 손전등을 찾아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아래를 비췄습니다. 계단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들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또렷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추워. 아들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순간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키득, 키드득. 그 웃음은 갑자기 여러 사람 목소리로 겹쳐졌습니다.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아이 목소리까지 수십 명이 동시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뒤따랐습니다. 계단은 축축하고 미끄러웠습니다. 벽을 짚자 손에 끈적한 것이 묻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벽 전체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곰팡이처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숨 쉴 때마다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쿨럭, 쿨럭. 누군가 계속 물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지하 공간이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콘크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바닥 중앙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루물. 그리고 그 주변 바닥이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물 안을 비췄습니다. 검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바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철벅.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긴 머리카락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얼굴. 창백하게 부른 여자 얼굴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아까 계단에서 본 얼굴.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이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멍든 눈. 그리고 그 눈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 왔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얼굴엔 죄책감 같은 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연은 우물 안에서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로 또 다른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물속 아래 수십 개의 얼굴, 여자들 얼굴이 우물 안에 가득 떠 있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우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가 죽은 날 어머니가 우물을 열었어요. 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밤마다 지연이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우물 안에서 계속 살려달라고 울었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물 안에 지연이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이제 너 차례야.